다른 주심이었다면 핸드볼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거 볼리TV 성욱입니다. 자, 오늘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홈 경기로 치렀는데요. 상당히 힘들게 출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먼저 선제골을 내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그런 경기 예상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빠르게 동점을 만들었죠. 세스뇽 선수가 이날 정말 제 생각에는 아마 토트넘 오고 나서 가장 완벽했던 경기를 치른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셉셉이 쿨루셉스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헤딩으로 동점골을 만들었고 그 뒤에 전반 30분께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받은 다이어가 이번엔 또 헤딩골로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 뒤로는 경기가 뭐 일방적으로 토트넘 위주로 진행이 됐고요. 결국 그 뒤에 상대 자책골 또 셉셉이의 추가골까지 더해서 4대1로 토트넘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토요일 오후 3시 경기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밤 11시 했습니다만 이 날짜 이 시간에 경기를 거의 안 했었다 그래요. 토요일 오후 3시 경기가 무려 973일 만이라고 하는데 좀 뭔가 해서 낯선 느낌도 어쩐지 좀 있었는데 어쨌든 토트넘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역시 사우스햄튼 만나면 최근에 좋은 성과들을 냈던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번 경기 전까지 사우스햄튼 상대로 12골 5도움이었는데 오늘 도움을 하나 또 추가를 하면서 12골 6도움째가 됐고요.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손흥민 케인의 골이 없이 거둔 완승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승을 거두는데 손흥민 케인의 골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채로운 부분이긴 한데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또 굉장히 많은 경기들을 치러야 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저는 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손흥민 케인이 굉장히 많이 막혔어요. 이날 사우스햄튼이 3백도 쓰고 4백도 쓰는 팀인데 이날 5백으로 나왔죠. 3백을 하면서 양쪽에 윙백들까지 두면서 제네포하고 물론 카일 워커피터스가 공격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수비할 때는 많이 내려와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손흥민과 케인을 막기 위한 미드필드 라인하고 수비 라인 숫자도 많이 두면서 공간을 없애는 그런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센히트 감독이 기본적으로 잠그는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 감독은 아닌데 이날 선제골 넣은 뒤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해리 케인이 이선으로 많이 내려와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거의 뭐 상대를 등진 상태로밖에 볼을 받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도 뭐 뛰어 들어가면 늘 두세 명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날 사실 터치가 안 좋은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만 손흥민 케인이 서로 분리가 된 채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손 케인이 제가 입중계 때 뭐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뭐 페어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반전에 45분 그때 케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해서 케인이 시야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지 않고 본인이 슈팅을 때렸는데 좀 터무니없이 빗나갔기 때문에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날 손과 케인의 조합은 그다지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후반전 38분에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가장 좀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우리가 경기 내용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날 전반 30분에 첫 번째 슈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다이어 선수의 골을 좀 도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 후반에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좀 되고 있고 좀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린 것이 수비수에 이렇게 좀 그 뒷손에 맞아가지고 이게 토트넘 선수들이 다 죄다 심판에게 달려가서 이거 핸드볼 PK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입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파울을 안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그 몸을 비정상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몸을 부풀린 상황이었냐 손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심판은 본 거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한참 뒤로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시야 밖에서 공이 와서 맞았기 때문에 의도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건 주심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다른 주심이었다면 핸드볼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거 그 토트넘 리버풀의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기억하시죠? 경기 초반에 시소코 선수 핸드볼 상황 나왔을 때 물론 시소코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의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사실 페널티킥 선언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뭐 그때 휘슬을 불었다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차진 않았겠습니다만 케인이 찼겠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미 스코어 차가 많이 벌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정적인 상황은 아니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가로막힌 장면이어서 따라 한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MOM은 뭐 공식 MOM도 클루셉스키가 받았습니다만 정말 압도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송케인이 막혔다는 얘기를 했죠. 공격이 오른쪽으로 많이 이뤄졌고 그 이유조차도 어떻게 보면 클루셉스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양쪽 윙백들의 전진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물론 로얄 같은 경우에는 뭐 돌파라든가 뭐 크로스라든가 좀 많이 부족하죠. 상대 자책골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목적성이 없는 킥이었는데 그게 운 좋게 들어간 것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실전 장면에서도 로얄이 뚫려가지고 골을 먹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어쨌든 전진하는 과정에서 클루셉스키가 굉장히 탈압박에 정말 이날 거의 도사 수준의 탈압박을 보여주면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고 본인이 골 장면 같은 경우도 로얄의 패스를 받아서 정말 기가 막히게 꽂아 넣었고요. 그러니까 손 케인이 막혔을 때 클루셉스키가 이렇게 휘저어 준다면은 이 팀은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막기가 가장 어려운 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날 셉쉐비의 활약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 후반기에 토트넘의 이 세 명의 조합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조합이기도 합니다만 좀 더 성숙한 그런 플레이를 또 클래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날도 상대 수비가 빠른 스피드로 따라 붙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장면이었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상대의 리듬을 뺏어서 본인의 어떤 스피드의 부족을 어떤 그런 센스와 어떤 타이밍과 이런 걸로 완전히 벗겨내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좀 점유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셉쉐비는 좀 더 윙어에 가까운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를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돌파를 해주는 이런 좀 다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클루셉스키의 올 시즌의 활약을 더 기대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 왼쪽에 손흥민 선수 물론 뭐 이날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손흥민의 움직임이 세스뇽의 공격성을 굉장히 많이 끌어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그 노골 처리가 됐던 옵사이드 때문에 그 장면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만 케인이 내려가고 그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메워주고 그렇게 남겨진 왼쪽 공간에서 세스뇽이 아주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콘테 감독의 토트넘 오늘 스타팅 라인업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어요. 아니 영입 선수가 한 명도 없냐. 돈을 뭐 2천억을 썼다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라인업으로 경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에 에버튼 시절에 받았던 징계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선수들도 좀 컨디션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후반전에 모두 교체 투입을 통해서 뭐 비수마나 페리시치나 또 여러 선수들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팀에 적응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기존 라인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즌 초반에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폼이 미쳐 올라오지 않았을 때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켰고 또 스코어 차가 많이 여유가 생긴 이후에 그런 선수들 하나씩 투입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프리미어리그 또 맛을 보여줬기 때문에 토트넘 맛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9월 초에 챔피언스리그 시작이 되면 정말 스쿼드 플레이어들 로테이션을 돌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 적응을 시키는 게 그 8월 한 달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콘테 감독의 어떤 목표라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완승을 더 거뒀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론 송케인의 골이 없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그 핸드볼 때문에 막혔던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송케인 합작골이 또 추가될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근데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송케인이 뭐 집중 견제를 받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활약이 좀 저조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팀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루트가 생겼다는 것은 올 시즌 토트넘이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다. 그리고 많은 현지 전문가들이 토트넘을 맨시티, 리버풀 다음 3위 팀으로 다들 거의 뭐 이변의 여지 없이 이론의 여지 없이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인데 그거를 지금 멤버 구성은 거의 같다고 하지만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나아진 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기대가 되는 출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도움만 기록을 했고 골이 없었죠. 지난 시즌 공동 득점왕이었던
리버풀의 살라 선수는 팀은 비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승격팀인 풀럼을 상대로 해서 좀 골을 추가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일단 개막전은 골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이제 광복절 15일 0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그때 첼시 원정이거든요. 물론 첼시 만나면 토트넘이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데 첼시가 최근에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좀 있기도 해서 물론 강팀입니다만 굉장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시기에 만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토트넘이 오늘 경기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경기 시작 시점을 이렇게 본다면 경기 끝나는 시점에 이 정도로 경기력이 올라와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막판에 물론 선수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좀 어수선하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이제 기대가 되는 2차전을 또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도 이번 시합은 좀 소득이 컸던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 골이 없었다고 뭐라고 이게 입중계할 때도 채팅창에 막 뭐 별의별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참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물론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 최고의 경기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그렇게 허투루 비판받을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 보십시오. AI 평점은 그냥 이렇게 뭐 스탯 위주로 매겨지는 자동으로 매겨지는 평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8점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에 굉장히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의미니까요. 혹시라도 그러한 좀 억가에 상처를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만간 또 현지 반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